난이도 뭐냐고. 수학 수업이 아니다. 됐죠? 형태 분석을 하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 무한대로 가고 요거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보면 이대로 두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리화를 할 건데 일단 분모에는 루트 2분의 1은 따로 떼겠습니다. 어차피 뭐 상수니까 의미 없는 값이고 루트 2 묶어냈습니다. 그러면 루트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이니까 유리화를 하면 되겠죠. 유리화하겠습니다. 분모에 저거의 편례를 곱해주시면 루트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되고 더하기 루트에 n 플러스 1 되고 요거의 편례를 곱하면 루트가 벗겨지면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분자에 있는 거 계산해 주시면 n제곱이 날라가죠. 그러면 3n 그 다음 여기에 n 빼니까 그냥 쓸까요? 더하기 2 빼기 n제곱 날라가니까 빼기 n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분모부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무한대부터 무한대부터 했는데 맞죠? 그래서 여기 1차, 2차 근호 안에 있는 2차는 실질적으로 1차로 볼 수 있죠. 여기 근호 안에 2차니까 1차로 볼 수 있고 최고차항 계수를 읽어내면 되겠다.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를 읽으니까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야? 얘는 1이죠. 1. 얘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1. 얘는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2. n 3n 빼기 n 2. 맞죠?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2. 2분의 2니까 1. 그래서 앞에 있는 루트 2분의 1만 남았다. 이렇게 그러면 답이다. 맞나요? 맞는 거 맞죠? 알겠지? 연습 문제 1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연습 문제 12번입니다. 집에 가서 튤립 갖고 카라 입고 오고 싶다. 잠깐만. 누구 좋아라? 네가 내를 기다린다고? 네가 내를 기다린다고? 자, 자연수에 대해서 이놈의 정수 부분을 AM, 소수 부분을 BM. AM, BM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정수를 찾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을 좀 이용합니다. 3n을 근호 안에 집어넣으면 9n 제곱이 되거든요. 그렇죠? n이 자연수니까 3n도 자연수겠죠. 그럼 요거보다 1 큰 수인 3n 플러스 1을 근호 안에 집어넣으면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전개하면 9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이거든요. 얘랑 얘랑 비교하면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얘가 크다. 맞죠? 네? 그래서 요거보다 또 1 큰 수 3n 플러스 2도 제곱해서 근호 안에 한번 넣어보면 9n 제곱 얼마? 12n 더하기 4거든요?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얘가 크다. 그렇단 말은 요 식기의 정수 부분이 3n 플러스 2다. 3n 플러스 2점 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요 숫자가. 맞네? 그래서 정수 부분 AN이라고 했거든요. AN이 뭐다? 3n 플러스 1이다. 그럼 소수 부분은? 우리가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 소수 부분 구하는 방법은 정수 부분을 빼면 되죠. 그래서 루트에 이거 실력식도 뭐라 한디?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되겠다. 요게 이대로 우리가 구하는 칸에 대입이 되면 바로 계산이 되죠. 계산 한번 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뭐분의 n분의 an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3n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n bn 자리에 요거 들어가면 되죠? 쓰기 싫어. 더 써야 되겠죠? 9n 제곱 더하기 11n 더하기 3 빼기 3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갑니까? 맞네?
따라가는 거 길이 따로 봐도 되니까 요거 아마 수렴할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보시면 3이죠. 3 맞죠? n분의 1은 0으로 가죠. 네? 3 그리고 요건 0으로 가죠. 그리고 얘랑 얘랑은 n 약분할 수 있으니까 n 날리시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루트의 9n 제곱 더하기 11n 더하기 3 빼기 3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요거의 극한값을 보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또 보니까 이거 3은 상수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또 유리화해서 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2번도 답이 나오겠다. 요 뒤로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쉬우니까 쉽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되겠죠? 자연수에 대해서 18번입니다. 18번이요. 원과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x의 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원을 좀 그려볼까요?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원입니까? 반지름 길이가 2n인 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y는 루트 n이죠. 여기서 이제 낚이는 게 원점 지나는 직선으로 이렇게 끊는 사람들이 있던데 여기 x 없습니다. 상수함수예요. 루트 n 상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x가 있어야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고 이건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2n이랑 루트 n은 누가 봐도 2n이 크니까 루트 n은 여기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y는 루트 n이라는 직선이다. 이렇게 그으셔야 됩니다. 만나는 1,3에서 만나는 점을 x좌표 an이라서 여기가 an이겠네요. 됐죠? 이건 연립하면 되겠다, 맞죠? y좌표가 루트 n이 되는 거니까 연립을 해주시면 y 자리에 루트 n 집어넣으니까 루트 n y 자리에 넣어요. 그러면 n은 4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 제곱이 4n 제곱 마이너스 n이 되고 1사분면의 점이니까 x좌표는 양수일 거고 루트 4n 이렇게 되겠다. 그 놈을 n 자리에 집어넣으면 또 유리화해서 풀면 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출제가 많이 되네요. 됐죠? 넘어가 되죠?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35번. 극한 문제가 있는데, 활용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당장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루트 x라는 곡선이 있고요. 선분 pm 플러스 1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대요. 요 길이를 라지 ln이라고 한대거든요. 그래서 ln분의 ln 플러스 1의 제곱의 극한값을 구하라. ln 길이 구하면 되겠죠? 점좌표 구하면 되잖아요. pn 점좌표가 뭐가 되죠? 4의 n제곱 콤마 4의 n제곱을 함수에다 대입하면 되죠. 맞나요? 근데 4의 n제곱은 2의 n제곱이니까 제곱 끝나면 2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맞네? 그럼 pm 플러스 1 좌표는 뭐죠? 4의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되죠?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제곱 끝나면 되니까요.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게 ln입니다. ln은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에 빼요. 야랑 빼면 계산할 수 있나? 계산 못하면 이 참 곤란한데. 빼라. 어떻게 되노? 암산 안 되는구나. 4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4의 n제곱 하면 이게 4 곱하기 4의 n제곱이잖아. 4의 n제곱 묶어내고 나면 4 빼기 1일 거잖아. 그래서 3에 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네? 아닌가? 4의 n제곱 묶었어. 그럼 4 빼기 1이잖아. 3 곱하기 4의 n제곱을 제곱한 거 빼기 더하기 준수거리 마찬가지죠? 요거 2n제곱 묶어내고 나면 2 빼기 1 될 거니까 1이거든요. 그래서 2의 n제곱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됐다. 그래서 ln이 난다. 그래서 ln 자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구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ln도 제곱하고 ln 플러스 1도 제곱할 거니까 루트는 날릴게요. 그리고 제곱해서 쓸게요. 그럼 9 곱하기 16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분의 그 다음 여기 n자리 n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ln 플러스 1은 맞죠? 그래서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의 극한값 등비 수열을 포함하는 극한값 계산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저번 시간에 풀이를 안 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잠깐 설명할게요. 이제 등비 수열을 포함하는 극한은 공비가 중요하겠죠. 공비 맞나? 공비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면 이놈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 0으로 가잖아요. 맞네? R이 1이면 그냥 1이라고 그랬고 R이 1보다 크면 또는 1보다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그때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 발산한다 그랬어. 발산하는 형태입니다.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해석하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계수를 분모분자 나누죠. 그러면 등비수열을 포함하는 극한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다항함수의 최고차항이라는 게 뭐냐면 공비가 큰 게 차수가 큰 겁니다. 여기 공비가 16이고 여기 공비가 4잖아요. 그럼 분모에서 차수가 큰 거는 16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분모분자에 얼마를 곱해야 돼요? 분모분자에 공비가 큰 16의 n제곱을 분모분자에 나눈다 이 말이에요. 분자도 나눠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요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요건 저번 시간에 설명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는 거야. 그러면 집어넣어 봐봐. n이 무한대로 갈게. 나눠봐요. 요거 곱하면 그냥 9죠? 얘랑 얘랑 곱하면 n제곱 묶어낼 수 있으니까 4분의 1의 n제곱 맞습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16 하나는 끄집어내고 9 곱하기 16이죠. 얘는 4 하나 끄집어내고 나면 마찬가지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수렴하는 것들로 만들어냈다. 그렇게 만들고 나면 n을 무한대로 보내요. 얘 어디로 갑니까? 아까 공비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0. 얘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요. 얘 어디로 가죠? 0으로 갑니다. 우리가 구하는 값은 9분의 9 곱하기 16이니까 값은 얼마? 16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이게 등비 수열을 포함하는 극한의 연산입니다. 35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할까요? 정리 좀 하세요. 답 안 낸 거 답 내시고. 왜 어색하나? 어? 나도 어색하다. 집에 가고 싶다. 더워. 어? 모델 같다고? 이렇게 배 나온 모델이 있어. 아저씨 정장 파는 그 왜? 오늘 결혼한 커플이 국제 커플이거든. 독일 남자랑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였는데, 와, 독일 남자가 키가 190인데 진짜 잘생겼더라. 와, 깜짝 놀랐다. 야, 아까 내가 루트위 할 때 계속 그 독일 남자 생각이 난 게, 독일 남자 이름이 루트위. 아직 진짜 가장하려고 진짜 루트위야. 이름이 독일 사람이 루드위기다. 루드위기라고. 루트위 이런데 계속 생각나네. 드립 아니야,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이름 루트위야. 내가 살아야겠다 지금.
인강 들으면서 뭐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건 없었어? 근데 미술 관 아직 못 들었어. 그리고 방금 요거는 좀 알아듣기 힘들겠지. 인강으로 진도 따라 붙으려면 진짜 빡센데. 한 50강 넘잖아. 맞지? 보통 54강, 60강 이렇던데. 오, 어떻게 다 듣고 있냐? 그래서 우리 규빈이는 시작을 하거든. 그러면 생각 안 해. 맞지? 힘들잖아. 60강 어떻게 들어봤지? 그만 놀릴까? 자기 애정 표현인 거 알지? 네? 애정 표현인 거 알지? 네. 진짜 알아? 오늘 하는 내용이 등비급 수열의 극한이 안 되면 좀 힘든데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어. 내가 잘해볼게.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이 미적분 파트에서의 첫 1단원 그 수열의 극한 이 파트는 실제 미적분 파트에 들어갈 파트가 아니야. 다른 데 들어갈 데가 없어서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좀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점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그 수원에 있는 수열 공부를 좀 해야 돼. 기본적인 공식이랑 이런 정도는 알고 수업을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워도 되니? 지울게요. 자, 오늘은 급수로 가겠습니다. 급수란 말을 처음 듣나요? 진짜요? 네. 우리 수열에서 몇 급수 내가 가르쳐 줬는데. 몇 급수 가르쳐 줬는데. 그못 써봤네. 우리 규민이가 안 왔구나. 그치. 우리 규민이 안 왔고. 안 올 수 있지. 한 3번 오면 한번 쉬어줘야 될 것 같지. 자, 우리가 몇 급수라는 걸 배웠거든. 혹시 몇 급수 떠올려봐. 몇 급수 뭔지 기억나니? 이게 학기 시험에는 잘 안 내는 파트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몇 급수란 말이 있어. 몇 급수가 뭐였니? 떠올려봐. 뭐였어 이거? 이런 말이 있었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를 아마 공부를 했었어. 했거든. 이게 뭐냐면 사실 등비수열 등차수를 곱해져 있는 걸 몇 급수라고 부르지는 않고 이 몇이라는 말이 겹쳐져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열 두 개가 겹쳐져 있다는 의미고 급수가 더해져 간다라는 의미야. 수열의 합이 아니야 몇 급수는. 어떤 수열 두 개가 곱해져서 더해지는 형태를 우리는 몇 급수라고 하거든요. 이때 급수라는 용어를 쓰기는 썼어요. 그러니까 급수가 뭐다? 급수가 더한다. 옛날에는 그냥 수열의 합을 급수라고 불렀었어. 근데 그 용어가 사실 좀 잘못되긴 했거든. 그냥 정정한 거야. 지금부터 하게 되려면 급수인데 더합니다. 얼마나 더하느냐면 더하는데 수열을 더하는데 n은 1부터 더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느냐면 무한대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끝이 없어.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됐어? 그랬을 때 어떤 수열을 더하는 과정 우린 이걸 이제부터 급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한히 더하면 계속 숫자가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할 것 같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한히 더해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무한히 어떤 숫자를 더해가는데 그게 수렴한다는 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그만 더해야 되겠지. 숫자가 요만큼이라도 더 더해지면 그럼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숫자를 수렴하려면
그만 더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놈이 수렴하고 싶다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규칙이 하나 있어. 일단은 그 수열 AN의 일반항의 끝에는 0이 있어야 돼. 수열 AN은 0으로 가야 돼. 이 우리 지금 이놈의 뜻이 뭐야? A랑부터 해서 어디까지 더한다는 거야? N항을 지나서 N항까지 더하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 더해? 무한히 더해. 무한히 더해. 그럼 이렇게 무한히 더해 나가는 건 맨 끝에는 그만 더해줘야 된다는 뜻이 있다니까. 그럼 이게 그만 더해야 된다는 말은 맨 끝에 있는 N은 0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은 0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됐죠? 요거를 상식선에서 알아둔 다음에 그러면 이 급수에 관한 연산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1항부터 n항까지를 먼저 더할 겁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이 중요하다는 말을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시그마 k = 1부터 n까지 ak 즉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먼저 계산할 거야. 그렇게 나와진 결과를 어떻게 할 거냐? 리미트를 붙여서 n을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n까지 더하긴 더할 건데 그 n을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랑 개념적으로 같다는 거야. 이 또한 증명이 안 됩니다. 그냥 외웁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수투하고 미적은 증명이 안 되는 내용이 많아요. 특히나 극한인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한다는 게 많아. 이건 좀 외워줘야 돼. 됐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요 부분 있지? 우리는 무한대까지 더할 건데 일단 먼저 어디까지 더한다? n항까지를 먼저 더한다. 그래서 1부를 먼저 더한다고 해서 요 놈을 이제부터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 수열의 급수 값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한다 이제부터? 부분합을 계산한 후에 그거에 대한 뭘 계산한다? 극한값을 계산한다. 됐나요? 그러니까 앞단원에 있는 수열의 극한이 중요한 거야. 수열의 극한을 계산할 줄 모르면 요거를 계산할 줄 알아도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못 구하니까 앞에 있는 단원에서 수열의 극한 배운 거를 그대로 다 또 적용을 해야 된다. 하물며 요건 수열의 합이잖니. 수열의 합은 지금 안 다룹니다. 수원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의 합을 모르면 또 복습해야 된다. 그러고 여기로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할까요? 요 부분합 잠깐만 들고 와볼까? 시그마 k = 1부터 n까지 ak 부분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수열의 합이죠. 그럼 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유형으로 분류했던 것들이 있어. 수열의 합 하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 첫 번째 배워야 돼. 수열의 합. 뭐 배웠어? 기억나는 거 순서 없이 다 말해봐. 아무도 말 안 할 거지? 등차 수열의 합 배웠어요? 이건 시그마 공식과 상관없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배웠어. 2분의 n 곱하기 를 배웠어요. 등비 수열의 합 공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등비 수열은 특히나 시그마 공식 적용이 안 돼요. r-1분의 a의 r의 제곱 빼기 1 공식 외워야 됩니다.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식이라고 하는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이런 게 있었어요. 다 써먹어야 돼. 네 번째 요게 있었죠. 소거형이라는 게 있었죠. 난 이렇게 정리를 했었지. 소거형이 어떤 걸 했었어? 뭐 유리화를 하거나 로그가 있거나 식을 변형하다 보면 가운데가 뭐 되는 다다다다다다 날아가는 형태가 있었지. 요게 소거형.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될 급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야. 안 나온다고. 나오면 써먹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안 나온데도 나오면 써먹어라.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몰라 씨. 얘랑 얘만 배울 겁니다. 실제로 왜 이거도 안 나온다고 말하냐면 얘네들이는 나와도 이건 수렴하지가 않아. 수렴하지가 않아. 우리가 지금 극한을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은 수렴하는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그 극한값을 계산하는 데 있기 때문에 발산하는 건 출제를 안 합니다. 괜찮죠? 어쨌든 요거랑 요것만 배울 겁니다. 어느 걸 중점적으로 배울 것 같니? 땡떨어도 좀 시작 좀. 혼자서 그런 거잖아. 요거 중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새로 따로 다른 단어로 배웁니다. 얘는. 요거 지금 급수는 단원이 두 개입니다. 등비급수가 따로 있고 소거형의 급수가 따로 있습니다.
됐나요? 됐다 이거. 승규 그거 없나? 승규 저 영통 걸어라. 대답이라도 좀 말해라. 자, 질문을 좀 해볼게. 네가 생각에 자, 요런 수열이 요거 수렴할까 안 할까? 하나 더 물어볼게. 이 두 놈은 비슷한 듯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 보이니? 바로 있고 없고 차이입니까? 맞죠. 저렇게 교과에 그렇거든요. 자, 얘가 첫 항입니다. 얘가 두 번째 항이고요. 얘가 세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는 괄호를 쳐놨다는 건 요 전체가 첫 번째 항입니다. 얘가 두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니? 됐어요? 자, 그렇게 무한히 더한다고 생각해봐. 이 결과 두 개는 같을까 다를까? 결론만 말하면 다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따로 소개를 하는 이유가 학교 시험에서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어렵습니다. 급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좀 어렵게 다룰 놈이 요 놈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봐봐. 이렇게 두 개씩 짝 찌어서 더해 나가면 이 총 마지막 뭐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했을 때 AN을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얘도 항이 두 개 있고 얘도 두 개 있고 얘도 두 개 있고 하니까 전체를 봐서 숫자를 보면 짝수게 있지. 맞나요? 짝수게 있지. 그러면 얘 날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하나가 분명히 남아. 근데 얘가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 이렇게 하면 과연 n번째에 뭐가 있는지 예측이 되냐는 거야. 이거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모르거든. 그럼 n이 마지막에 남을 때 플러스 얼마가 남을지 마이너스 얼마가 남을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개는 다른 수열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수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수열이냐 내 눈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돼. 그거를 내가 귀에 피가 나도록 수원할 때 뭐라 말했었니? 수원 공부할 때 내가 제일 많이 썼단 말이 뭐야? 물론 규빈이한테 공부 좀 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일 많이 했단 말이지만 내가 수열에 합하면서 제일 많이 썼단 말이 뭐야?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긴 했으니까 제일 많이 썼단 말이 뭐냐면 모르면 플러스라고 했어. 그 말을 제일 많이 했어. 내가 플러스라고 하는 이유가 니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 물론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왜 플러스라고 하니? 시그마로 보면 그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분석되지 않을까봐 되면 안 풀었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마찬가지 이 급수 파트에서도 수열에서 우리가 배웠던 수열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내가 또 반복할 거다. 어떤 수열인지 어떤 수열의 합인지 일단은 그 대상이 분명해져야 그 연산이 가능하다. 자, 속어형 종류 뭐 있습니까? 종류? 일단 무리식 있죠? 맞나요? 유리화해서 다다다다 날라간 거 있었죠? 또! 순서 없이 말하라고 일부러 무리식 먼저 불러. 뭐 공부를 하기는 한 거가 수열 배웠던 기억은 있나? 뭐 1학기 기말고사 한번 쳤다고 전부 주가 수능친 줄 아네. 부분수 맞나? 저게 뭔가 싶으나? 또 크게 요 세 가지 종류 있다 그랬잖아. 모르면 안 된다. 39쪽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급수와 수열의 관계 해가지고 4번에 1번을 별표를 딱 해두시면 됩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에는 0이다. 내가 첫 줄에 설명했던 거죠. 급수가 수렴하려면
그 일반항 수열 A에는 0에 가까워져 가야 한다. 결국에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만 더해져야 한다. 그만 더해져야 수렴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됐나? 자, 급수의 성질에서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 있는데 이 급수의 성질을 설명 안 합니다. 왜냐? 수원에서 배웠던 시그마의 성질 그대로입니다. 급수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급수라고 하는 말은 시그마, 수열의 합과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더하는데 어디까지 더하니까? 무한대까지 더하니까 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급수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알았죠? 같은 말이에요. 테일러 급수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나? 미안. 내가 너무 수준을 올렸다. 미안. 갑니다. 30번 같은 거 한번 봐봐봐. 페이지 41쪽.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하시오. 자, 봐봐봐. 수렴 발산을 먼저 조사를 한 후에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방금 말했잖아. 수렴 하려면 일단 뭐부터 성립해야 돼? 리미트 A는 0으로 안 가면 안 돼. 0으로 가야지만 수렴이 가능한 거야. 그럼 반대로 물어보자. 자, 리미트 A는 0으로 갔어. 그럼 다 수렴하니? 내가 못 가르치니까 내를 때릴게. 내가 내를 때릴게. 규빈아 내를 때릴게. 내가 니를 못 가르쳤으니까. 끄떡거리다고 그거를 끄떡거리다고 그건 아니지. 이건 받아야 되는데. 전화 오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이거 전화가 오면 영상이 끊기지 않나? 어? 뭐라고? 끊겼으면 좋겠다고?